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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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0월 18일 저녁인데요. 오늘은 저희 방송을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카톡, 보이스톡인가요? 연결해서 원격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형태를 가지고 오늘의 트렌톡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원격에 들어와 계신 분,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세팅되는 소리가 어떻게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배치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음질이 잘 안 들린다거나, 혹시 좀 말씀하실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같이 댓글로 또 참여하면서 말씀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잡았어요. 사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뭐 AI 스피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해외에는 주로 이제 스마트 스피커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기술이고 한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떤 의미가 있고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한번 짚어가는 시간으로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뭐 인공지능 스피커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전에 2014년쯤 될까요? 정확히 이제 아마존 에코가, 잠깐만요. 2014년 11월이네. 2014년 아마존 에코가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를 해가지고 이쪽 시장을 열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또는 애플은 뭐 작년에 출시했겠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SKT, 카카오, 주로 이제 16년, 17년 이렇게 국내는 출시했고, 어쨌든 아마존이 만들어낸 인공 스피커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각 가정의 3분의 1 정도가 이 스피커를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스피커 시장이 엄청 커진 형태예요. 올해 기준으로 중국 시장이 글로벌하게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서 오늘 인공지능 스피커를 한번 주제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이 스피커 하면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쭉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세요? 먼저 저는 저희 집에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글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네이버 클로버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들으면서 저는 음악도 듣고 또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KT 짱구를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편리함으로 보면 어쨌든 기존에는 일단 몸이 움직였으면 이제는 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아무튼 뭐 음악 추천이라든지, 예, 또는 뭐 주문 배달, 예, 오늘의 운세, 뭐 안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생활 밀착형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연산 키워드로는 제가 사용하는 구글 홈 말고도 최근에 뭐 영어 교육이나 또는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존 에코, 알렉사 뭐 이런 서비스, 그 다음에 네이버 뮤직, 팟캐스트, 최근에 어떤 라디오 방송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팟캐스트도 추천을 해주고, 또 더 재미있는 거는 뭐 항상 쓰는 일정 알람 날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지인에서도 IoT와 연결이 돼서 뭐 집안의 조명을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스마트 홈과 아주 긴밀한 이런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뉴스 검색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육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치료, 또는 이제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자폐아 치료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네. 저는 떠오르는 게 뭐 이슈적인 느낌인데요. 예전에 이제 초기에 방송에서
앵커가 오케이 구글 했더니 이 전국에 있는 스피커가 다 반응을 하는 이 의도적인 해킹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사례들이 좀 떠올라요. 그래서 뭔가 음성은 좀 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공작되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좀 내용이 좀 떠올랐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 스피커가 지금 대답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네. 네. 오케이 구글 하니까 네. 완전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예를 들면 누가 바깥 창문 열고 오케이 구글 문 열어줘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이제 홈 네트워크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문 열고 도둑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자동 소리가 들렸죠.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향후 이런 스토어가 로봇으로 바뀌지 않을까, 특히나 소셜 로봇 쪽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료로도 우리가 로봇 하면 딱딱하게 생각을 하지만 인형처럼 감성적인 어떤 그 로봇으로 이제 스피커가 했던 기능에다가 좀 더 친화적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쳐져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어떤 뭐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케어 또 약 먹는 시간 이런 것들에 지금 현재 활용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를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연상되는 게 UX나 UI 쪽은 역시나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연상 키워드인데 뭐 많은 내용, 요약된 내용들만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연상 키워드 여기까지 하고 좀 더 그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 스피커 하면 떠오르는 특징, 이렇게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장점이 생각이 나는데 학습이 불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제가 물어보면 저한테 많은 정보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현재 공간 내 자유로운 음성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잡음이 들리면은 얘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제가 실제 주로 사용하는 건 보면 아침에 알람 깨워줘 지금 몇 시야? 또는 오늘 날씨 어때? 이러한 생활 밀착형 기능을 지금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 아마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상대적으로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특징으로서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점으로 보면 일단 대화 내용이 외부 공개, 그 다음에 뭐 혼자 있을 경우가 아니라 가족형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하는 부분에서 불편함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목소리 해킹이라는 부분, 결국은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은 명령을 내리더라도 움직인다면 그런 부분에서 단점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단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특정 사용자 목소리 등록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녹음했다. 그걸 틀었다. 그러면 스피커는 또 통과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녹음을 하는 속이는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불안한 부분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내용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목소리 흉내를 내니까 그건 네.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리고 이쪽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그러니까 결국 음성 인식 자체에 가지는 특징이긴 한데요. 스마트 스피커가 한국말 잘 알아듣는 좋은 스피커를 만들었다 쳐도 이걸 러시아에 판매를 하려면 러시아 언어를 이해할 줄 아는 음성 인식 기능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판매 전개를 할 때 좀 이제 제약이 있는, 결국은 음성 인식 플랫폼을 글로벌하게 다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특징들도 있고, 그러면 가치는 어떤 형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제가 문서 작업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인터랙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게 하나의 또 하나 가치가 아닐까. 또 운동하면서 제어하고 또 사용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고
예, 이런 부분들이 큰 가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대화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본인이 필요한 작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 큰 가치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현재로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또 정보 수집 용이,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K구글 오늘 아침 뉴스 읽어줘. 네. 그 다음에 그 잠깐 기존에 들리시나요? 네? 아.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좀 전에 제가 얘기해서 네, 스피커를 끄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듯이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네. 이런 기기를 또 최근에는 IoT 기기와 스마트 가전 이런 것들이 쉽게 제어가 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눈 도중에 또 댓글이 이제 올라왔어요.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읽어드려야 되죠? 네. 오늘 모임에 참석 못하셨는데 이명훈님이 또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인공지능 서비스의 단점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게 프라이버시에 이란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오작동 부분이 있다 그러네요. 불꺼가 불켜로 잘못 인식하는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들 네. 때문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스피커 특정 뭐 부분을 누르고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합니다. 또 가치로는 예롭지 않고 어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말씀 주셨고, 또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치 중에는 보면은 현재 복지 서비스나 또 이런 복지 쪽으로는 스마트 시티에서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그 소셜 로봇, 기존의 스피커였지만 소셜 로봇을 통해서 뭐 말동무를 한다든지 약 먹을 시간, 운동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각종 서비스가 연계가 돼서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스피커의 가치 면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순간 좀 전에 얘기해서 좀 빠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치로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어쩌면 우리가 기계와 친밀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순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사람과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기계와 대화를 더 많이 친숙해지면 하나? 네. 오히려 사람과 대화하는 게 불편해질 수 있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 많이 등장을 하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그 세대별로 뭔가 그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좀 어렵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떤 염려점도 같이 떠오르네요. 네, 네. 가치 중에 저는 비즈니스 가치,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확보도 말씀 좀 했는데 비즈니스 가치 측면에서 음성 인식 시스템을 계속 성장시키고 성능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사람이 음성 기능 잘 안 써요. 이렇게 말로 하는 기능들을 네. 쉽지 않은데 음성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는 좀 더 이게 프라이버시한 그 실내 공간, 자기만의 공간이고 해서 좀 음성 명령어를 많이 던지고 쓰다 보니까 음성 데이터 확보가 용이한, 예, 그래서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하나의 툴로서 스피커 시장을 또 키우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죠. 라는 좀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어쨌든 스피커가 심리적으로 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대고 하는 것보다는 스피커가 좀 더 심지어 장벽이 낮아서 어쨌든 비즈니스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다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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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이런 이제 뭐 특징이나 가치를 가지고 결국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현재 뭐 이제 음악이나 검색이나 추천 뭐 이런 정보 검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데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 쪽으로 뭐 이제 어떤 동작이나
저는 말동무나 이런 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떤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교육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현재 스마트 홈 케어 제어로는 조명을 해준다든지 또는 청소기, 로봇 청소기, 또 여러 가지 점점 이런 그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정한 스마트홈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활용 분야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지금 현재 반려견을 통한 이런 게 스피커와 또는 영상이 융합이 돼가지고, 또 다른 시장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으로 오면, 노인들, 독거노인이나, 아무튼 그 생활에서 좀 약간 그 약자를 가지신 분들에 보면, 뭐 복약 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어쨌든 운동하는 시간을 알려준다라든지, 어떤 건강 체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상당한 또,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도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 현재 활용되는 분야가요. 그리고 또 이제 오토 서비스 이런 모바일과 연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뭐 배달이나 아니면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현재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크롬캐스트가 연결이 돼서 유튜브의 영상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 영상도 쉽게 스피커를 통해서 주문하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문형 비디오 쪽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 분야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그 B2B 영역에서 호텔 쪽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되게 그 방에 들어가서 TV 채널 보고 이제 뭐 재밌는 거 뭐 있나 또는 이제 조명도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들을 막 익혀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게 되면 그냥 그런 장비를 쓰는 방법처럼 별 필요 없이 그냥 불 꺼져, 불 켜져, 스포츠 틀어줘 하면 내가 어느 나라를 가든 편하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 호텔에서도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들으니까 호텔에서는 더군다나 컨시어지 쪽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마케팅 쪽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특히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일반인들이 좀 학습해야 되는 부분에서 굳이 학습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주식이 어떻게 돼? 하면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금융 서비스에 대한 것도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묻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답변을 할까요? 많은 사람이 많이 묻게 되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계 학습을 하면 얘는 점점 더 똑똑해져가지고 더 세분화된 서비스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면 좋을 거예요. 여름에 동시에 물어봤을 때 사람도 누가 같이 물어보면 헷갈리는 그런 씬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서 오늘의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데이터가 쉽게서 그 예를 들면 물어봤을 때 A라는 업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순간 A라는 업체를 매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또 다른 데이터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 각자의 그 업체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보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쉽게 해서 어디가 정체가 된 데서 갔는데 뻥 뚫려가 있을 수 있고 이쪽이 빠르다 했는데 가니까 정체가 돼 있다든지. 네. 사실 뭐 그게 인공지능 그 음성 인식 쪽이 아니라 결국은 인공지능 서비스 그쪽에서 문제점인 것 같고요. 예. 네, 또 활용 쪽에 어떤 또 분야가 있을까요? 활용 쪽으로는 저는 이제 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향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도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도 뒷좌석에 뭐 알렉사가 같이 포함이 된다든지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현재 뭐 자동차에서 주로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게 또 스피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뭐 타고 다니는 스피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타고 다니는 스마트폰, 타고 다니는 뭐 스피커 뭐 이렇게. 자율주행이 진행되면 더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뭐, 운전을 하다가 저는 SK니까 SK 누르면서 누구 노래 불러줘 하면은 노래를 계속 불러주는데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절만 조금 이렇게 틀어주는데 거의 뭐 전화도 얼마든지 그냥 스피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서비스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향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면 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향후 이런 말씀을 뭐 어떤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진화를 하게 될지 그쪽으로 좀 다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좀 전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영화나 공연, 이벤트 어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예약도 하고 결제까지 이제 이렇게 방향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어떤 그 스피커의 다양성이 이제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디자인을 해서 어떤 그 각자의 어떤 개성에 맞게끔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스피커의 크기도 나올 수 있고 작게도 될 수 있고 더 크게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움직이는 스피커 결국은 로봇, 소셜 로봇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갑자기 그 말씀에서요, 가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인공지능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능이 많아지고 그러면 비싸지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에 대한 문제도 이제 향후는 해결돼야 할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고. 네, 뭐 비싼 거 나오고 싼 것도 나올 텐데 사실 근데 스피커는 음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비싼 거는 또 아주 비싸도 또 사는 사람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 음질 때문에. 그렇네요. 애플 제품이 홈팟인가요, 이름이? 하여튼 그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지만 음질 좋다. 대신 좋은 음질을 위해서 좀 약간 부품도 많이 넣고 좀 크게 만들 몇 가지 특징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고가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고품질 콘텐츠 서비스가 하나의 경쟁 심화 구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 서비스 부분으로 더 확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들고요. 특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 복지 서비스 어떤 정책도 반영이 될 수 있을 부분도 있고, 네, 어떤 그런 서비스 분야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라는 게 결국은 그 치매라든지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한테 스피커를 이제 보급을 하고 그렇죠. 뭔가 심심하지 않게끔 외롭지 않게끔 대화도 나누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언급이 됐지만 어떤 그 약자들 식에서 예를 들면 왕따 어떤 대상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장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은 누군가 왕따로 인해서 외로움이라든지 근데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라면 친구로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치유라든지 어떤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 이 스피커가 사실은 아직은 그 집에 개인이 구매해서 집에서 쓰는 형태의 스피커가 많이 시장이 성장이 되고 있지만 뭐 공공장소 또는 상점 이런 데서 스피커가 많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피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 시스템, 주변기 붙어가지고 스피커가 이제 인식을 해서 그걸 뭐 화면에 띄운다거나 등등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무인화 관련된 서비스로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는 무슨 무인 결제기가 있는데 무인 결제기 자체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뭔가 스피커랑 연계해서 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또 그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그 내용 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스마트 홈의 허브 역할 또는 제어기 있잖아요. 결국은 음성을 통해서 스마트 홈이 여러 기기를 제어하는 역할로 그래서 스마트 홈의 핵심 그 회계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이 인공 스피커가 가져갈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결국은 활성화되면 지금까지 움직여서 해야 됐던 모든 일들이 그냥 한 자리에서 말로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편리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게을러진 수도 있고, 네. 그쵸,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자기 불을 꺼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면 불 꺼지니까, 그렇죠. 예. 네. 실제 우리가 리모컨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예. 편리함과 동시에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게으름 또는 그게 또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아무튼 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발전이 사실 다양한 어떤 부분에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예. 근데 역시나 지금 이제 스피커라는 거는 밖으로 외부적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그 도청이나 그 해킹 이런 거, 그 다음에 제 스피커가 똑똑해지려면 제가 계속 말을 하고 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입력을 해야만 얘는 그만큼 똑똑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청이나 나의 정보가 다른데 갑자기 많은 곳에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계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봐요, 스피커에서도. 맞습니다. 네. 사실 OK 구글이라는 그런 명령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음성이 녹음이 되고 데이터 전송이 되는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글을 의미하는 건 아닌 다른 회사 제품들도 뭔가 그런 게 오류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법 규제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집안 내에서 나눴던 대화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명령을 준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막 메시지로 다 뿌려지는 그런 사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대화 내용 외부 공개, 예. 목소리 해킹, 예. 이런 것들이 아까 단점에서 얘기했다시피 예. 이러한 거에 대한 현재 규제가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규제 중에는 사실 이제 미국인가 캐나다에서 있었던 사례긴 한데요. 집안에서 무슨 강도나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증거물들 이제 스피커가 압수수색 결국은 뭔가가 그 사고 현장의 소리나 데이터를 그 순간에 저장하고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찰에서 이제 달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사건 현장에 증거물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프라이버시한 내용도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경찰에 이런 거에 주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제 각 업체는 데이터 수집을 하면 그거를 누군지 모르게 다 처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걸 과연 믿을 수 있는지도 좀 그렇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게 대화 내용이 저장이 된다는 부분이 네. 왜냐면 음성인식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명령을 하면 그걸 다 저장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네이버 클로버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그 지식검색에 그 말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해서 그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거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지식검색 같은 경우 네이버에는 제 아이디나 제 얼굴이 제가 뭐 이모티콘을 쓴다거나 그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분석을 위해서 뭐 일주일에서 2개월 정도를 뭐 보관한다고는 하는데요. 그건 각 업체의 정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문제가 되네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그 방향성은요,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이 어쨌든 많이 꽤 커질 것이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왜 중국 시장이 최근에 50% 글로벌 시장이 50%까지 올라왔을까를 해보니까 결국은 중국은 이제 한자 문화다 보니까 입력하려면 명언 써가지고 좀 네. 복잡하게 문자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음성을 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피커에 대한 편리함이 우리보다는 더욱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꼭 스피커는 아니어도 그 스마트 디스플레이 같은 음성 기반의 그런 서비스가 한국보다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위챗 사용할 때 주로 그들은 문자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전부 다 보이스로서 다 넘기니까 예.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 안 하신 사항 중에 뭐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향후는 지금 현재 스피커는요, 고정형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동형 이런 스피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셜 로봇 등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크기가 작아지면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키덜트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네. 예. 최근에 또 구글의 이제 그 브랜드 중에 하나 네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하여튼 네스트 쪽에서 벽에 거는 스피커를 또 출시를 했어요. 이거 지금에 나온 스피커는 다 이렇게 그 설치형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는 구조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벽에다가 걸어놓는 스피커가 되게 걸어놔야 더 멀리 들리기도 하고 또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걸을 수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다가 벽에 걸어놓고 또 이렇게 공간에 쓰고 하는 것도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스피커들이 또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결국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분화된 서비스로.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좀 말씀 주신 걸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인공 스피커가 계속 성장을 할 거는 같은데 성장을 하게 될 것은 요인이라고 할까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중국 시장은 빼고 일단 그 크게는 첫 번째 1인 가구가 증가한다. 고령화 사회, 즉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의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되게 낙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넘어지면 그게 거의 뭐 생명의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SOS 기능으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1인 가구에서 스피커 시장이 커질 거고 또 혼자 있는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감성적인 대화를 위한 스피커. 물론 그 스피커가 뭐 로봇 형태로 좀 더 진화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전제품이라고 했잖아요. IoT 기기들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걸 다 컨트롤한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을 한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내가 봐야 되고 해서 음성으로 쉽게 제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 대표적인 그 제품으로서 이 스피커가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인해서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일단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어르신 말씀입니다. 또 오늘 뭐 말씀 나눴는데요. 어떤 마무리 멘트 좀 한번 돌아가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면서 향후쯤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또 영화를 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문형 어떤 비디오보다는 향후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구로구에서 하는 스마트 시티에 지금 현재
돌봄 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로서 이제 지금 소셜 로봇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깜찍한 로봇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거라고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오늘 사실 이제 오늘 세 번째 참석했는데, 네, 그러니까 참석할 때마다 참 많은 걸 얻어가는 부분도 있고, 오늘 특히 또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해서 생각지 못한 방향성이라든지 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오늘 특히 이렇게 박정희 교수님이 여러 상황에서 그러니까 참석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 또는 음성으로 썼던 그 폰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참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미팅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늘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또 저희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또 실시간 댓글을 쭉 남겨주신 게 있어서 또 요약, 마무리 한번 쭉 제가 요약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까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형태, 또는 드론에 스피커가 적용되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또 질문 주셨고, 스피커가 어떤 여러 가지의 빌트인 되는 형태는 뭐가 없을까? 그리고, 또 다른 게, 스피커는 사람을 똑똑하게 해줄지, 멍청하게 해줄지, 그런 데 질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커 말고 인공지능 카메라 같은 형태, 또 어떤 형태가 있을지 줬어요. 아마 인공지능 카메라에 음성이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피커별로 전문 지식이 다를까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스피커가 있는데, A라는 스피커는 뭔가 의학 지식이 엄청 좋은 스피커, 네. B라는 스피커는 다른 게 좋은 스피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지. 결국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학습에서 결국은 얼마만큼 많이 시도했냐 그리고 전문가 인력에 따라서 대화 내용이 달라지다 보면 그 인공지능 기반 것을 그러니까 스피커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딱 보니까 서비스 뒤쪽은 원래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표출형 형태가 하드적인 모습이 스피커라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되게 뭔가를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를 질문 던져야 할 때 눈에 띄는 형체가 있어줘야만 거기 찾아가서 음성으로 명령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커 역할은 사용자의 시선을 끄는, 내가 어디에 찾아가서 질문을 던져야 될지에 대한 그런 형체로서의 역할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캐릭터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커에 특정 캐릭터를 붙여놓으면 사용자가 이쪽은 이쪽 가서 이걸 물어봐야겠다, 이쪽은 이걸 물어봐야겠다, 뭔가 좀 그런 직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얘기 좀. 네네네. 네, 말을 끝냈지만 지금 현재 소셜 로봇을 하려면 인공지능 뇌신경망을 로봇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증강현 씨를 통해서 교육하는 사례 보면은 의학적으로는 지금 교육 사례로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수술도 그렇고. 그렇듯이 특정 분야에서 활용하는 스피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탑재해서 교육이 가능하거나 또는 이제 맞춤형 이런 고객 서비스가 스피커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세분화된 분야에서는 그러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벌써 밤 10시 4분, 10시 좀 넘었습니다. 원격으로 참여하고 또 이렇게 해도 좋은 말씀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원격으로도 더 다양하게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참여시키는 식으로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